이런 판단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고의를 쌓는다. 그러면 나 진심이 아니었어. 이거는 그냥 구속당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왜? 반성의 기미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 니키피디아 이영건 변호사입니다. 저는 진짜 그럴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만진 게 아니에요. 억울해요. 그때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니까요. 이런 주장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제일 많이 듣는 부인 의견인데요. 거의 이런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충격적이죠. 나는 그럴 의도로 하지 않았는데 이 주장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2024년 8월 1일에 굉장히 재미난 판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고의 판단을 어떻게 주장할지 이 판례를 통해서 잠깐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운전연수, 드라이버, 운전연수 중에 연수생의 허벅지를 이제 가르치시는 분이 허벅지를 추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옛날에 많이 들어봄직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원심에서는 강제추행이 유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는 반대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그러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거를 알려면 이 고의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고의가 법률상 고의와는 조금 다르다. 나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어떤 결과가 발생을 했다면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 내 의사가 아니야. 이걸 이제 고의가 아니다 라고 보통들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진의가 아니다. 이게 고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다. 내가 죽이려고 했다. 난 죽이려고 생각했어. 이게 고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 자체만 고의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수로 만약에 누가 죽게 됐어요. 내가 일부러 죽인 게 아니야. 그러면 내가 고의로 그 살인을 저지르려고, 그 범죄를 저지르려고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고의가 없었습니다. 이 주장을 꼭 하세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셨을 땐 거의 끝에는 무조건 유죄가 나옵니다. 그럼 당사자들은 너무 억울해 하세요. 나는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의사가 없었는데 왜 나한테 유죄를 하느냐, 이렇게 답답들 하십니다. 근데 법원은 그러면 이런 주장, 나 고의가 없었다, 이 주장을 그냥 무시하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법적 고의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범죄가 성립을 하려면 구속요건이라는 게 필요하죠. 어떤 범죄를 성립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만약 살인죄다. 살인이 발생했다면 어떤 사람을 사망케 했다는 사실관계가 우선 인정이 돼야 되겠죠. 이게 객관적인 구속요건입니다. 객관적인 구속요건. 근데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내가 주관적인 구속요건도 충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관계, 누군가 사망해서 죽었다, 내가 살인해서 죽었다는 사실관계와 내가 이 살인을 행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주관적인 구속요건이요. 짧게 말해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식,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내가 죽게 하는 행동을 해나가는 거,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 살인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찔렸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인식이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한 것이다. 그러면 의사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행위를 한다는 의사만 있으면 내 마음이 진의가 어땠든 상관없이 고의는 인정됩니다. 고의의 그 보통 생각하시는 개념과는 다르죠. 진의로는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죽었고 내가 스스로 그 행동을 하는 의사만 있으면 고의는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굳이 고의를 다투시는 건 안 돼요. 이건 쟁점이 아예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걸 다투실 거면 정말 사건 극초반에 다른 정황들, 다른 간접 사실 이런 걸 다 까봤을 때 확실하게 고의를 깰 수 있다. 이게 확신이 들 때에만 겨우 싸울 수 있는 게 고의예요. 이런 판단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고의를 싸운다. 그러면 나 진심이 아니었어. 이거는 그냥 구속당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왜? 반성의 기미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 고의는 깨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 법에는 또 특이한 게 있죠. 미필적 고의. 들어보시긴 했을 거예요. 영화 제목도 있고. 미필적 고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자 인식은 있어요. 근데 의사가 애매할 때 그때 미필적 고의라고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친구가 저렇게 가다가 구덩이 같은 데 빠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얼른 저 구덩이를 막아줘야 되는데 나는 이제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안 막았어요. 그래서 결국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럼 내심으로는 저 친구가 떨어져도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뭐 저 친구가 떨어져도 그 정도는 뭐 용인해야지. 내가 뭐 감수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 의사가 조금 애매하죠. 죽여야지 이렇게 행동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그냥 소극적으로 감수하는 정도, 그런 정도만 돼도 의사가 인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인식과 의사가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되는 미필적 고의가 돼버립니다. 예, 이런 내심의 의사, 그 고의에 대한 재밌는 판례가 나와버린 거예요. 잘 보십시오. 먼저 피고인이 운전 연수 차량 안에서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의 운전이 좀 미숙하다. 그런 의미로 허벅지를 한 대, 약간 이렇게 팍 때린 것도 아니고 조금 밀친 거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밀쳐. 그러면 이 피해자는 이걸 강제추행당했다 라고 고소를 한 거예요. 허벅지를 이제 밀쳤으니까. 근데 자, 이 밀친 행위 이게 강제추행하려고 하는 거냐 때리려고 하는 거냐 조금 느낌이 이상하죠. 야, 똑바로 해. 야, 똑바로 해. 야, 조심해. 이제 운전할 때 많이 찌르잖아요. 막 찌르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추행의 고의냐 주무르려는 때리려는 고의냐 이 판단의 문제인 거예요. 자,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만하다.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 혐오감 일으키는 그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이제 2심에서는 공소사실 유죄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은 판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고의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자, 이 사건은 1심, 2심 다 유죄였어요. 강제추행이에요. 근데 대법원은 자, 피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 지시대로 안 하니까 운전을 못 하니까 화가 나서 때린 거다, 밀친 거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화가 나서 때린 거지 추행의 고의를 갖고 만진 거냐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허벅지를 밀친 행위지 이거는 폭행으로 가면 폭행으로 가야지 바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 내가 이 사람을 성적 생각을 가지고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합리적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신이 들어야 이게 증명됐다고 보고 추행, 강제추행의 고의로 처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고 이거는 때린 걸로 보이니까 강제추행 아니야. 폭행이야. 폭행의 고의야.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인식과 자, 그 사람 허벅지 닿는다. 추행, 뭔가 닿는 추행 행위가 있죠. 인식 있고. 그 다음에 닿았죠. 그럼 강제추행이 되는 의사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 배운 거에 따르면. 근데 이 인식, 닿는 인식 있고 의사가 때리려는 의사, 만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때렸다는 거예요. 당시 운전하면서 말 안 들으니까 하는 그 행위들은 다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만지고 있겠냐 때리겠냐 그 의도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식과 의사로 보면은 행위가 있으니까 그냥 바로 유죄로 인정되는데 의도를 보면은 이거는 때린 걸로 보인다. 그래서 폭행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의도, 그 고의의 의도와 관련된 법리가 하급심에서 이제 많은 다툼이 더 생길 걸로 보이고 대법원도 이걸 더 구체화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황 증거에 따른 이 고의 인식과 의사에 대한 다툼이 더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를 이렇게 함부로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의도도 생각하고 고의가 함부로 다투서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상담을 받으실 때 법률 전문가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실 때 내가 그럴 의도로 하진 않았어요. 고의가 없어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시지 말고 이러한 의도, 인식과 의사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조금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확정적으로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고의 판단할 땐 먼저 상담을 받으시라. 예, 여기까지 법무사무소 니케 이영건 변호사였습니다.